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 투자 포인트를 꼭꼭 집어줄 예정인데요.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보시다가 나 저 종목 관심 있었는데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인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 궁금증 생기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JDI 파트너스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입니다. 신송홀딩스를 시작으로 퓨런티어, OCI, LG이노텍, 삼강 M&T까지 총 5가지 종목 준비를 하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현대건설기계, 상신 EDP, 미래생명자원, SH에너지화학, 대한제당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곡물 관련주인 신송홀딩스입니다. 일단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쪽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 곡물 섹터 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100% 자회사를 통해서 곡물을 수입한 다음에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곡물 대행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확한 시황 분석이라든지 곡물 수급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외 공급선에 따라서 안정적인 가격에 곡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곡물 대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대한 부분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곡물 섹터가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전년과 대비했을 때 55% 정도 감소하고 있을 정도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라든지 생산량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파종 시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곡물에 대한 이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차트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송홀딩스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면서 곡물 관련해서 공급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진우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는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준비를 해서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아마 좀 수익폭으로까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눌림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지금 한번 더 재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이 재건 기대감으로 또 단기적인 또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현대 에버다임이 이번 UN 이 식량 농업기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농업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현대 그룹주들이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부터 5일간 지금 세계 식량 위기 현재 굉장히 위험하게 처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분쟁의 영향과 그리고 기후 이쪽 영향에 대해 가지고 현재 재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탄소 중립 이 달성 기대감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까지 지금 본사와 그리고 중국, 인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장에서 현재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대중공업 그룹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기계 부분 이 3사가 모두 지금 50년 탄소 중립 이 실천에 돌입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생산 공장도 물론이고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브라질 등의 지금 세계 사업장들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또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수혜 같은 경우는 우크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재건적인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현대건설기계 들고 나오셨고요. 이어서 김시
김시현 팀장의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오늘도 좀 상승력을 보여주네요. 퓨런티어. 네. 소개를 먼저 해주셨네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핵심 센서인 센싱 카메라와 라이다의 공정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성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주 거래사로는 삼성전기, MC넥스, 캠시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50%가 넘는 부분이 퓨런티어 장비로 제조를 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미국의 A사와 그리고 유럽의 트리옵틱에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긍정적인 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이벤트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며칠 전에 택시와 관련된 이벤트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정부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가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외형 확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인텔의 모빌아이가 상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도주로 자율주행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고 자율주행 받고 이번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상시 EDP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미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센 부분이 실적을 미달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재무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 이로 인해서 지금 장세가 워낙 테마성 장세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혀 실적주들이나 성장주들이 현재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랑 그리고 삼성 SDI에서 지금 이 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에 주력으로 지금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 지금 최근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애플에서 애플카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미비한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카를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선도를 하기 위해서 좀 삼성전자가 삼성 SDI랑 공동으로 지금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삼성 SDI 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상시 EDP이고 만약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확보를 한다면은 이 상시 EDP는 당연히 매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 밸류상 현재 조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시장에서 좀 과도한 이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이 인플레 현상에 넘어서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 여파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주들이 힘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종 밸류상 현재로서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 것이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OCI입니다. 일단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수급 문제 때문에 석탄 사용을 재개하고 있을 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도 관련해가지고 투자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3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을 목표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 한미 태양광 협력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탈중국화 기조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기업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몇 없는 폴리실리콘 기업입니다. 국내선 유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수요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부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손익분기점이 키로당 7달러 수준인데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공급 증가에 따라서 실적도 안정적인 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폴리실리콘이 5,000톤 추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올해에는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에 따라서 추가 증설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OCR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최진혁 팀장의 다음 종목인데요. 오늘 네. 우크라이나 관련 사료 비료 관련 종목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저번 주도 미래생명자원을 네. 들고 왔었는데 어제 보니까 좀 많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아직 테마 장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아직도. 되고 있고 지금 곡물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빨리 떨어진다기보단 조금 유지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식량 대란으로 인해서 좀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 여파가 굉장히 좀 장기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식량난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 창고에도 지금 1만 톤 이상의 곡물들이 현재도 보유 중인데 러시아 쪽에서 지금 수출 관련된 이 경로를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각국의 식량들을 지금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물 가격이 꾸준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식량 대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져서 아마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시세적으로 좀 먹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수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사료 이 부분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판가 정상화 그리고 지금 사료회사 이 프리믹스가 지금 제품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에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지금 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밀 관련주로도 미래생명 자원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은 아직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테마 위주의 장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료 비료 관련주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김시은 팀장이 준비를 하셨는데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 좀 좋게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눌리면서 아직 실정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수기 2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도 호실적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16%, 20% 상회할 것으로 증권사가 전망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고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때문에 이제 판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추세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상승 기조가 나타나는데 일단 하반기에는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애플향의 매출 비중이 70% 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것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전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생산을 본격화할 것을 전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업황 개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 점을 자율주행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면서 상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기차 카메라 모듈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25년까지는 2배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10조 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시은 팀장님이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 알렸습니다. 0.05%가량 하락하면서 3,313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보합권 0.48%가량 상승을 하면서 21,26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1.3% 넘는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 우리 증시는 오늘도 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1% 오름세 집계되면서 2,3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0.1%가량 하락하면서 7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
매수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증시의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우 팀장의 다음 종목 SH에너지화학인데 저희 유튜브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냐 유가 관련주냐 이렇게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움직임 보면은 천연가스 쪽에 좀 많이 좀 단기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에서 EPS 이 시장 점유율을 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그에 의해 가지고 시장 경쟁력 또한 또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사업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합성 수지 그리고 뭐 자원 개발이나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좀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가스나 천연가스 쪽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 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폭으로 이번에 좀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신제품이 중프련이나 그리고 고단열 이 제품을 출시를 하고 나서 전년의 화재 사고의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합성수지 판매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매출 성장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또 원가나 그리고 판관비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현재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지금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개선, 결국에는 이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다시 또 글로벌적인 경기 개선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한 좀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또 수혜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입니다. 김지은 팀장의 마지막 종목 체크해보자.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삼강 M&T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풍력 관련해든 그 태양광 관련해든 아무거나 계속 포트에 담으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에너지 대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1분기 효실적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59%, 영업이익은 48%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기주 규모만 하더라도 1분기 말에 2조 1천억 원 수준인데 최근에는 3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수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에서 특히 하부 구조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빛을 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부분도 진출을 했는데 유럽 시장에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니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흐름도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도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김시은 팀장 마지막 종목은 풍력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뭐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남겨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한제당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한제당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한데 현재도 뭐 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나 이쪽으로 곡물 쪽으로 아직도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제당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움직임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뭐 설탕이나 사료 이쪽 이 사료 첨가물을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이나 농축산물 이쪽 유통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제당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원료를 전량 수입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표준 가격이나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좀 소폭 변동을 좀 많이 보여주고 지금 경기 변동 그냥 따로 우리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로 인한 좀 변동성은 좀 굉장히 좀 큰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좀 안전하게 좀 진입도 가능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지금 곡물 공급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곡물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현재 러시아의 자국의 이 주요 수출 통로가
현재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 쪽에서 곡물이 국제 시장에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현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고가 기준에 좀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설탕 수출 제한에 따라 가지고 대한제당이 좀 많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설탕 수출 대국이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수출 제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대한제당이 좀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더 밀리진 않을까요? 지금 121선까지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저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 추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고 지금 고점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내려온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오히려 좀 눌림목 공략이 또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흠 팀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퓨런티어입니다. 일단 지난 2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정배열을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을 그리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빌아이를 비롯한 관련해가지고 상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현재가로도 괜찮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7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탑픽으로 선정하셨고요. 최진우 팀장님의 탑픽은 저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곡물 이쪽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한 번 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곡물 관련해서도 지금 시세를 아직까지 분출을 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소폭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8,000원 부근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6,7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1,3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